예, 그 역대 그 신선 통감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회 운용의 원리, 예, 이 내용을 좀 더 현대 과학에 맞추어서 아주 정밀 분석해서 뭐냐면은 한번 제가 적어내었던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대 그 신선들이 뭐냐면은 적어 놓았던 그 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 과학적으로 화학적 원소로서 뭐냐면은 영양학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까 기회 운용 활동 변화하는 것을 뭐냐면은 설명한 것이고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형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뭐냐면은 형체에서 더 나아가고 이제 형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 형체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가 않는 상태지만 묶여져 있는 것이고요. 형질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이지 뭉쳐져 있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를 뭐냐면 제가 읽으면서 그 설명을 할게요. 우주는 무에서 무극으로, 무극에서 태극을,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오성으로, 오성은 오행이 되었다. 오행의 무기 화학적 원소는 넓게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된다. 예, 우리 골장에서는 오행은 바로 뭐냐면 영양학이고, 영양학은 무기적 화학적 원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고대에는 이것을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이해했으며 이것은 골장에서 말하듯이 영양학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지. 현재까지 모두 107개의 원소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90개가 천년의 화학적으로 유리된 상태나 다른 원소와 결합된 상태로 산출되며 나머지 17개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90여 개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천년 화학적 유리된 상태나 또 다른 원소와 결합된 상태로 나타나지만 17개는 뭐냐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7개의 뭐냐면은 원소가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탄소, 황, 구리, 안티몬, 철, 주석, 금, 은, 수은, 납의 단지 10개의 원소만이 결합되지 않는 상태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별개의 물질이라고 인식되지 있었지만은 원소로서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대와 중세 철학에서는 원소는 흙과 공기와 물, 불 모두 물체는 이 4개의 간단한 물질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죠. 고대와 중세 철학에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라는 개념이 근대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00년대 영국의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 원소를 근본적이고 단순한, 즉 다른 어떤 물체로 만들어지거나 서로 섞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전혀 혼합되지 않는 물체로 기술했을 때부터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원소라는 용어는 제로 물질에 사용되어 왔지만 초기 화학이 제조나 기술에 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원소인지 화물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즉시 이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이러 화학은 분석용 저울 사용을 토대로 한 정량적 과학이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화학적 기준이 확립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80년 프랑스 혁명이죠. 화학자 앙투안 로랑 라부아지에는 그의 저서 화학원소에서 처음으로 뭐냐면 원소의 과학적 도표를 발표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프랑스 화학자
앙투앙 로랑 라부아지의 화학원소, 도포. 그래서 화학 반응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는 23개의 원소를 이 도표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7년에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는 나트륨과 칼륨을 각각의 육융 수산화물 알칼리를 전기 분해하여 분리했다는 것이고, 1869년도에 러시아의 드미트리 그 아이와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가 확립한 주기율은 원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를 찾는 데 큰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또 20세기 초에 뭐냐면 동일한 화학적 성질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은 밀도와 방사성 성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화학적 원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화학자 프레드릭 소디는 이 두 원소가 토륨의 뭐냐면 변형체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영국의 화학자 프리드릭 소디. 이들은 원자 번호가 같으므로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놓이지만 원자핵의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12년도에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은 원자 번호가 10이고 원자량이 20.183인 안정된 그 네온을 네온 마이너스 20 갈로 열고 20성의 Ne 갈로 닫고와 22의 Ne의 성의 동위원소로 분리하고 이것이 동위원소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저는 화학적 물리학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세 번째 뭐냐 동위원소인 21성 Ne에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 몇 해 동안에 계속해서 천연에서 산소되는 원소 중에 21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서 2개의 동위원소를 분리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화학적 원소를 어떻게 이제 산출하느냐? 요거 또 설명해 볼게요. 천연에서 발견되는 원소 중에서는 약 3분의 1은 지구상에서 화학적으로 유리된 상태로 산출되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뭐냐 화학적으로 활성이 거의 없는 원소로 질소, 금, 백금, 구리와 비활성 기체들이 여기에 포함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는 산소가 46.6%고요. 규소가 27.7%고 알루미늄이 8.1%고 철이 5%, 칼슘이 3.6%의 순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로 총 원자수의 90% 이상이 뭐냐면은 이상이고 질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수소가 말이에요. 그리고 헬륨이 그 다음으로 많아 원자수의 약 7%를 차지하고 총 질량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화학적 이제 원소와 그 다음에 화학적 산출을 설명했고요. 화학적 이제 성질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질은 전자구조와 이들 원자의 크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고, 헬륨은 모든 원소 중에서 녹는접이 29.1기압에서 마이너스 271.4도C와 끓는 점이 마이너스 268.98C에서 가장 낮은 반면에 텅스턴은 녹는 점이 3370도고 끓는 점은 뭐냐면 5900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밀도는 0도씨 1기압에서 8.9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그람 분의 센치 제곱 수소로부터 22.5g 분의 제곱 센치
이리듐까지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화학적 그 기호기 때문에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질은 주기율표의 주족에서는 상당히 규칙적인 단계적 변화를 보이지만 주기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화학적 원소의 그 화학적 원소와 산출 성질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대 신선 통감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나 그 다음에 화학 원소와 산출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과 인간이 몸뚱 안에서 나타나는 유기적 화학적 원소는 하나로서 뭐냐면은 일맥상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뭐냐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고, 나 자신은 소우주에 속하는 것은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기적 화학적 원소, 저 자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우주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주, 그 우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따로 있고 철학 따로 있고 화학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몸 따로 있고 의학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통합적으로 이것을 뭐냐면 설명해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국사의 복원사업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과학, 철학,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일체화시켜서 뭐냐면은 두루두루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모아서 이것을 뭐 융통성 있게 뭐냐면은 재조합해서 함께 설명해 갈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뭐냐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